솔직히 이야기하면 좀 저는 이제 내 쪽도 좀 전공했어요. 내공학 쪽을 좀 하다 보니까 사람은 내가 항상 궁금하면 지겨워요. 그래서 제가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냥 혹시 QFD라고 들어보셨어요? Quality Function Deploy. 여러분들이 딱 보니까 저기 보면 지금 어떤 키워드를 해가 밑으로 쭉 내렸는데 저기 Quality Function Deploy라고 해요. 기능 전개. 기능 전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저 기술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정보 정리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좀 해드릴게요. 5분 정도.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브레인스토밍을 하잖아요. 어떤 아이디어를 도출할 때. 그러면 그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게 어떤 단계인가 그런 것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브레인스토밍 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막 내면은 막 이렇게 A A1 A11 A 21 이렇게 막 내는 거예요. 그냥 A3도 내고 그다음에 A 예를 들어 가지고 21 이게 전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내요. 이렇게 A31도 내고 A33도 내고 그랬어. 여기는 이렇게 막 브레인스토밍 하는데 이렇게 냈어요. 이건 뭐죠? 정리가 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 6가지 아이디어를 해서 이거를 두 번째 어떻게 정리해야 되죠? 어떻게 정리해야 되죠? 같은 것끼리 모으는 거죠. 같은 것끼리 모으면 일단 카테고리를 옆으로 모으면 어떻게 모이죠? A11 갖고 밑에 요것만 살짝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11 있고 A12가 있고 그 다음에 A21 있고 A22는 안 보여. 22는 안 보이고 A23가 있고 그 다음에 A31 있고 A33가 있어요. 이렇게 카테고리가 모여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냐면 이 카테고리가 말하는 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요 상위에 A1이라는 거를 도출해내요. 그리고 여기는 뭔가 있어. 이렇게 있으면 이게 A2라는 걸로 요약을 가능하고 이거는 뭐죠? A31, A33 이건 또 A3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도출돼요. 그럼 여기서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이게 주제가 명확해지면 다시 역으로 여기는 뭐가 있을 거라면 A13가 여기 도출돼요. 그리고 여기는 A22가 도출돼요. 그리고 여기는 A32가 도출돼요. 이게 뭐죠? 이걸 메세라고 해요. MEC라 해가지고 중복되지도 않고 그렇다 빠지지도 않게 하는 이걸 메세라고 해요. 메세. 이 과정을 NEC이라고 해요. 제가 이거 이니셜을 기억하는데 안에 내용은 풀 네임은 기억합니다. 근데 인터넷 메세라 치면 이게 결국 여러분이 말하는 구조적인 접근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카테고리가 여기서 원리가 발견이 돼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거의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A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게 그래요.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단지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는 뭐죠? 상대방에 대한 아이디어를 비난할 것도 없이 그냥 모든 걸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걸 솔팅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당신의 고민이 뭡니까? 이러면 제가 지금 해봐도 이게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고민을 다 적어내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 막 적어내요. 그러면 그거를 솔팅을 해. 솔팅하면 이런 식으로 솔팅이 되는데 솔팅했을 때 위에 이제 상위 버전을 보니까 욕구가 나오는데 어떤 욕구냐? 관심을 주고 싶은 욕구. 그게 뭐죠? 과시욕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관심을 받고 싶어.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도 있을 거고, 세 번째가 안전에 대한 욕구도 이렇게 되고, 네 번째가 그죠? 쾌락적인 거, 쾌락적인 욕구도 정리가 될 거고, 다섯 번째가 의식주와 같이 그런 기본적인 욕구. 그래서 이런 돈과 관련된 이 다섯 개로 보통 이렇게 수렴이 되더라는 거죠. 그죠? 그럼 수렴이 되고, 그럼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은 다른 어떤 이런 것도 다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게 생각을 정리한다는 게 그런 루트를 거칩니다. 그러면 설계에서는 어떤 루트를 거칠까? 설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마케팅적으로 한번 봐요. 마케팅 할 때 이거를 어때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비자의 행동 패턴, 그 카드 같은 거 막 이렇게 꺾고 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산만한 어떤 정보들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걸 뭐라고 하죠? 빅데이터. 빅데이터. 그죠? 그럼 이거를 데이터 마이닝 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이 키워드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나왔어. 이런 의미 있는 걸 추출해내는 것을 데이터 키워드 분석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마이닝을 하고, 데이터 마이닝을 했더니 요런 게 추출이 돼요. 없는 게. 이걸 뭐라고 하죠? 틈새 시장 발견. 그죠? 이게 틈새 시장이에요. 니치 마켓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틈새 시장. 그러면 이 틈새 시장을 발견하면은 메소드를 접목을 해야 되잖아. 여기에 대해서 메소드를 찾는 거를 뭐라고 하죠? 설계라고 하죠. 이걸 뭐냐면 구체적인 용어 function requirement라고 해요. 기능 요구 전개. 기능 요구라고 하고, 디벨로핑 파라미터라 해가지고 DP라고 해요. 디벨로핑 파라미터. 그거를 수단이라고 해요. 수단 전개. 수단 발견 전개. 여러분들이 이 틈새 시장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내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브레인스토밍 막 하는 거야. A3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또 모여가지고, 이 솔루션이 뭐가 있는가 한번 찾아봐. 아니 브레인스토밍 해봐. 해가지고 또 여기서 막 A1, 3에 대해서 만약에 B1, 31 또 브레인스토밍 거예요. B1, 3, B1, 3, 4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요 중에 어느 게 최적의 솔루션인지 찾아내는 방법이 뭐죠? 밸류에이션인 과정이에요. 이거를 가치를 나타내는 건데, 이거를 축을 요렇게 만들어요. 어떤 축? 이게 easy, 쉽게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쉽게 하는 거잖아. 그럼 뭐라고 하죠? 효율이라고. efficiency. E-F-I-C-I-E-N-C. efficiency 관점하고, 이게 뭐냐면 can이에요. 내가 쉽게 할 수 있다. easy. 같은 말이야. easy, efficiency가 높고, 그 다음에 뭐죠? 효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effect 관점, effect. effect가 뭐죠? 니즈가 큰 거. 그러면 요거를 한번 배치를 하는 거야. 이렇게 따다다다다 여기 B1, 3는 여기쯤 있고, B1, 3, 4는 여기 있고, B1, 3, 3는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 요 점이 가장 efficiency가 여기 10이고 defect가 10이라면 어때요? 요거는 20이잖아요. B1, 3, 1은 20이야. 20이고 요거는 한 10 정도의 니즈가 한 5다. 그럼 이건 15야. 그 다음에 이거는 한 efficiency가 한 3이고 그 effect가 한 8이다. 그럼 이거는 11이에요. 어느 걸 선택해야 돼요? B1, 3 여기에
펑션 디플로이를 해가지고 제가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거를 뭔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솔팅을 해가지고 아마 여기 다시 붙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레벨 오브 인트러스트라는 축이 하나가 이피션시가 됐던 이펙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레벨 파워로 뭐 레벨 오브 파워 요쪽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뭐죠? 전략적 프레임이죠. 여기서 이쪽이 아마 제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될 것 같아요. 내한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뭔가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내와 은혜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프레임이 전략적 프레임이 뭐냐면 정성적인 걸 정량화 시켜가지고 그 중에 선택과 집중이야. 선택과 집중이 뭐죠? 이런 게 10개가 있어. 10개가. 이런 게 10개가 있으면 이런 10개 중에 2개에서 3개만 뽑아라는 게 전략입니다. 이 2개가 3개가 전체 효과, 이펙트를 보면은 80을 차지해요. 80. 그게 뭐죠? 2대 8의 법칙. 파레토 법칙. 들어보셔서 똑같은 말이에요. 설계 프로세스는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개발을 하더라도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 그 다음에 진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안 되느냐? 솔팅이 안 됩니다. 솔팅. 그죠? 그러면 마케팅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마케팅 관점에서 니즈를 찾아낸다는 거는 여기 뭐죠? 데이터 마이닝을 하든지 마케터들이 보면 통계 분석을 잘해야 돼요. 이건 통계적 분석, 통계를 잘해야 되고 첫 번째 마케팅을 잘하면 통계 분석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죠? 개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개발 능력. 솔루션을 어떻게 해요? 세 번째는 뭐죠? 전체적으로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세 번째가 안목이 있어요. 관점. 이 세 가지가 성공의 요건입니다. 현대인이 원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계 분석에 능해야 돼요.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데이터를 어떻게든 추출해낼 수 있는 능력.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서에서 일을 시켰어. 분명히 일을 시킨 사람은 또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을 거예요.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은 또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어. 근데 그걸 타고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누가 지시를 했을 것 같습니까? 고객이죠.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고객이 뭔가를 니즈를 이렇게 줬던 거고 이 니즈를 사장님이 어떻게든 시켰든지 아니면 마케팅 부서에서 전략기획 부서에서 그 시장조사회가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하고 기획이 됐을 거고 그 기획이 전사적으로 지시가 내려가서 여러분은 그 밑에가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입사원으로서 배치를 받았을 때 그 위에 사람 눈에 맞도록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이게 왜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일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렇죠. 그 근본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이 일이 어떤 포지셔닝을, 위치를 차지하고 그 중에 내가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항상 보시면 어떤 유능한 사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이라는 게 기술 경영이라는 건 전반적으로 보는 이런 능력과요. 그리고 통계와 개발 이런 세 가지 능력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기계공학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지금도 하고 있고 개발도 해왔고 기획도 해왔고 경영도 지금 회사도 법인하고 개인 2개를 하고 있고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제조회사도 하고 있고 서초동에 예술의 전당 맞은편에 카페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 컨설팅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 강의 지원하시는 그런 분들을 제가 키우기도 하고 컨설팅도 해가지고 저분이 1년 반 전에는 그냥 아무 일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잠이 생긴 겁니다. 에듀큐레이터라는 강의 지원 전문가. 저런 분들을 제가 컨설팅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한쪽만 있었으면 아마 이런 이야기 자신 있게 못하는데 저는 개발을 할 때 이런 설계 이론을 공부를 했어요. 자,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볼까요? 깊이 들어갈까요? 그러면 A3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B13 요걸 매칭을 했어. 이렇게 매칭을 했어. 그런데 아쉽게도
매출물이 나왔을 때 그거를 생산 원정상으로 보면 빨리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그 택트 타임, 공정 시간을 줄이는 게 많이 생산해내는데, 근데 갑자기 이렇게 아닐링을 시키면 그 제품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되면 연성이 떨어지고 그 크랙에 취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온도를 물을 들이붓든지 뭐 하는데, 냉각이라는 그 솔루션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는 그 빨리 이렇게 식히는 쪽으로 가면은 테크 타임을 잡는데 품질이 안 좋아져. 그러니까 품질을 잡자니 테크 타임이 안 좋아져. 그런 거를 모순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솔루션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테크 타임이야. 시간 공정 시간을 줄이고, 그래서 여기다가 물이라는 걸 많이 쏟았고, 그랬더니 품질이 안 좋아져. 품질이 예를 들어 안 좋아져.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물을 많이 쏟아부어 시간을 줄이는 대신 여기에는 솔루션을 다른 걸 찾아야 되는 거야. 품질을. 그러면 그 철에다가 냉각이 빨리 되더라도 크랙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물질을 첨가한다든지, 탄소 함유량을 줄인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솔루션에 대해서 또 브레인스토밍을 막 하는 거예요. 또 브레인스토밍 해가지고 또 여기서 이제 A1, 2, 1, 1, 2, 3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또 하나 여기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요걸 가지고 했을 때, 이게 다른 데는 또 이 B 만약에 1, 2, 1이 또 이게 하나 선정이 됐어. 전략적 프레임을. 그랬더니 이게 여기하고 A1, 1이나 A1, 3나 이런 데 다른 데 영향을 안 미치면 이제 최적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이에요. 남녀 간의 듀오할 때 듀오. 매칭시키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트라이 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또 이게 보니까 만족을 안 해. 그럼 또 버리고 또 찾아가지고 하고, 버리고 찾고 버리고 찾고하는 과정에서 특허가 문제 나오겠죠. 이게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자든 경영자든 매칭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요, 하나도 빠뜨리지도 않고 그러면서 중복되지 않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국가의 싱크탱크, 브레인들이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이런 걸 모르면 중국의식이 되는 거죠. 했더니 중구난방이 되고 뭔가 체계가 안 잡히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명령이라는 거는 어떻게 논리적인 접근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프로세스가 결국은 마케터들이 필요한 거, 마케팅이라는 게 단지 영업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 마케팅이라는 건 시장의 니즈를 찾아내고, 여기서 니즈를 찾아내잖아요. 니즈를 찾아내고, 이게 요구 기능이 니즈잖아요. 이 요구 기능이 뭐죠? 요구 기능을 말로써 했는 것을 수치화시킨 게 뭐죠? 개발 목표죠. 즉, 이게 개발 목표예요. 개발 목표. 이 개발 목표가 스펙이잖아요. 스펙이 뭐죠? 스페시피케이션. 스페시피케이션. 이게 뭐죠? 제품 매뉴얼. 제품 매뉴얼 보면 이 제품이 어떤 무게에, 어떤 사이즈에,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게 뭐냐?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정형화시킨 거거든요. 스페시피케이션이 명확히 된다는 것은 고객의 니즈를 수치화시켰다는 거고, 그게 개발 목표고, 그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스펙이 제품을 조립할 때도 스펙대로 조립이 돼야 되고, 출하할 때도 출하 검사도 스펙대로 됐는지 출하에서도 나오고요. 보존까지도 다 연결이 되고요. 개발 목표를 발견해내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마케팅 영역에서 니즈를 확인하는 이게 니즈입니다. 요구 기능, 펑션. 요구라는 게 펑션 리콰이어먼트라는 게 요구 기능이지 않습니까? FUNCTION 리콰이어먼트. 그래서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같은 이야기잖아요. 자, 여기서
통계 분석학적으로 어떤 그런 키워드를 추출해가지고 그걸 정성적인 걸 정량화시키는 건데 저기 있는 이런 게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저기 보면 벽에 있는 게 이게 말로써 했던 거를 이걸 조금 더 수치화시키면은 제품 사양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니즈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메소드를 해가지고 체크까지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밸류는 베니핏 마이너스 코스트다. 근데 이걸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그 기술 경영에서 넓이 있게 본다는 것은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마켓, 그 다음에 사람. 그럼 메소드 영역에서 보면 사람하고 돈이죠. 그 다음에 제품이죠. 요 기술이죠.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코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 경영에 관심 대상은 코N 관점입니다. 네 가지 관점. 그리고 마켓은 결국은 뭐죠? 시장이 크다는 말은 마켓이 크다. 그리고 고객의 필요성이 크다는 거죠. 자동차 시장이 크다는 것은 자동차 수요가 있다는 거고 고객이 많이 산다는 거고. 그런데 그거는 매출액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많이는 금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매뉴팩처는 뭐죠? 제품을 만드는 매출 제조원가.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베니핏이라는 게 아까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욕구와 관련이 있어. 욕구가 아까 5가지야. 기능 욕구, 심미적인 편한 욕구, 웰빙이나 이런 안전 욕구, 소속감이 관심을 받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자아가 관심을 주는 거. 요게 제품의 그 표면적인 것보다 더 커야지 팔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격이 1,000원에 판다고 했을 때, 이 팔리는 건 고객은 1,000원에 샀을 때 자기 만족도가 2,000원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1,000원이 싼 거야. 그런데 만족도가 1,000원이 못 되면 안 사죠.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베니핏은 고객에게 만족시켜주는 이익이고 고객이 지불해야 될 돈이 매출 원가죠. 구매 소비자 가격이죠. 그래서 이 소비자 가격이 고객이 만족도보다 이게 낮아야 돼요. 그랬을 때 기업을 봐서는 밸류라는 게 영업이익은 결국은 뭐죠? 매출에다가 매출 원가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회계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매출액에다가 매출 원가를 빼면 영업이익인데 거기다가 금리를 빼면 영업의 이익이 되죠. 그렇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요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켓을 이렇게 발견한다는 것은 결국은 트렌드를 알아야 돼요. 트렌드. 고객이 지금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그 트렌드를 안다는 거고 트렌드를 알고 그 고객이 어디에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알아내는 게 STP라는 겁니다.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인데 이게 통계 분석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걸 고객을 세그멘테이션 분류를 하고 그 고객 중에 어느 고객이 제일 매출액이 큰가를 찾아내는 게 타겟팅이고요. 그 고객한테 우리가 어떤 이미지로 다가갈 건가, 어떤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건가를 알아내는 게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어떤 포지셔닝? 브랜드 포지셔닝. 그래서 그건 뒤에 좀 이야기를 내일 할 겁니다. 내일 마케팅에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사람을 관리하는 인사 관리고, 그리고 돈을 관리하는 게 재무 관리잖아요. 그리고 이 매출 원가, 기술력,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만들어내는 그 관점이 뭐냐면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상품을 유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그냥 서비스를 제공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회사는 이 포스코와 같이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에 웨이트를 두는 회사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제품을 만들진 않고 그걸 제품을 사다가 유통하는 데가 있어요. 그걸 상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유통업체도 있어요. 이마트 이런데. 그리고 또 어떤 데가 있어요. 광고 기획사와 같이 그냥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QCD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강의 지난 요 앞에 들으신 것 같은데 책을 보니까 QCD 퀄리티, 코스트, 딜리버리 들어보셨죠? 어떤 회사는 퀄리티에 목숨을 거는 회사가 있어. 퀄리티가 뭐냐면 품질 퀄리티도 있고 디자인 퀄리티도 있고 애플 같은 경우는 사용 퀄리티죠. 편의성. 그런데 목숨을 걸 제품 만드는 제품 위주의 그런 회사도 있고요. 어떤 데는 다이소와 같이 품질은 그냥
그렇고 그래. 무조건 싸게. 그런 데가 있고, 딜리버리. 어떤 데는 벨이나 이런 데는 뭐죠? 고객의 그 요구사항을 그냥 딱 해가지고 카스터마이즈 시켜가지고 외주 처리 다 해가지고 그냥 바로 다 그냥 택배로 다 딜리버리 그 시간에 딱 해주잖아. 택배 회사들 이런 게 다 딜리버리. 그리고 그냥 운송, 유통 쪽에 그걸 QCD 관점인데 우리 회사가요 QCD 중에 전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전략적으로 퀄리티에 집중할 건가 그런 걸 판단해요. 근데 우리가 포스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회사고 포스코 모르는 회사 없잖아요. 아니면 뭐 저 반도체 회사들 보면 모르는 회사 없잖아요. 단지 품질에 따라서 그 회사가 몰라서 사용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가격이나 품질에 따라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딜리버리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거를 다시 다르게 말하면 퀄리티는 프로덕트로 이야기할 수가 있고 코스트는 프라이스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딜리버리는 플레이스와 프로모션인데 플레이스가 뭘까요? 플레이스가 어떤 장소를 통해서 제품이 공급이 되는가 그걸 대리점이 될 수도 있고 직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플레이스라고 하고 프로모션은 광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에서 내일 말씀드릴 건데 이걸 포피라고 해요. 포피 이런 거 정도 기본적으로 알아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관리를 어디로 가서 하시더라도 포피가 뭐냐면 프로덕션,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요걸 다른 말로 QCP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QCD 따로 공대 쪽은 QCD 이야기하고 마케팅 쪽에서는 포피 이야기하는데 그게 같은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걸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케팅 믹스가 뭐예요? 마케팅 믹스. 마케팅 믹스는 오디오 볼륨을 내가 전부 다 올릴 수는 없어. 왜냐하면 내가 글을 여러 개 안 돼요. 그러면 어떤 거는 좀 더 강조를 올리기도 하고 어떤 건 조금 내리기도 하고 해가지고 튜닝을 하는 거예요. 레시피를 말해요. 음식으로 말하면 레시피, 비율을 조합을 시켜가지고 하는 거를 믹싱이라고 해요. 그걸 마케팅 믹스라고 해요. 그래서 아예 앞에다 I를 또 붙여요. 인테그레이팅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요 네 가지 포피 외에 또 요즘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뭐가 들어갈까? SNS 뭐 해가지고 다양한 뭐 엑스트라 뭐 많이 들어가죠. 그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오디오 믹싱 하듯이 이렇게 믹싱을 해서 비빔밥을 만드는 거를 IMC라고 해요. Integrated Marketing Mix. 예. 내용 아시겠죠? 통합 마케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죠? 우리가 지금 제품이라는 관점에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가격이 책정이 되고 유통 채널이 되고 이 제품에 대했는데 제품 외의 모든 거 직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거 그리고 포스코인으로서 가져야 될 미션, 비전 이런 거를 공유하는 거 그리고 행동만 봐도 저 사람이 삼성인인지 포스코인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왜 알 수 있을까요? 그럼 회사 정책이 인테그레이팅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인테그레이티드 마케팅을 통합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어떤 회사는 진짜 타고 다니는 개인 그 직원들 회사 차까지도 회사에 뭐 직원 차까지도 마크 달리게 만들고 막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게 다 마케팅의 일환이거든요. 유공이나 아니 성경 SK나 이런 데 보면 그 직원들 키를 막 내면서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인테그레이트 마케팅을 SK에서 색깔이 보면 그 낙이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이 보니까 주홍색인가? 그걸 내가 모든 게 주홍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색깔만 봐도 그 회사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야. 그걸 인테그레이티드 마케팅. 그래서 제품 외에 인사팀, 뭐 영업, 뭐가 있죠? 뭐 지원 조직들 있죠. 그런 지원 조직도 회사의 그런 마케팅의 모든 대상이 되는 게 인테그레이티드 마케팅이라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케팅은 또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마케팅이라는 건 내가 싹을 심으려고 그러면 물길이 있을 거예요. 물길. 물이 어떻게 흘러오는가
찾는 게 트렌드 분석이고 그게 STP라고 보시면 돼요. 고객이 어디에 있지?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고객이 어디에 있지? 그 명당 자리가 어디 있지?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고객이 어디로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지? 물고기가 어느 통으로 돌아다니지? 명당을 찾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물기라고 토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나무라는 싹을 심으려면 그 나무 싹을 심는 게 뭐죠? 인사죠. 사람을 뭐 대선 부른 싹을 찾는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 싹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을 물길이 잘 들고 그러면서 수해를 안 당하는데 토양은 비옥한데 그런 데를 찾아가요. 그리고 거기다가 싹만 심었다고 되나? 비가 오야 돼요. 비가 뭐죠? 담비예요. 담비가 뭐죠? 월급을 줘야 되죠. 월급. 그죠? 그게 재무관리예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가 됐을 때 제품이나 서비스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이 만족을 하는 것보다 훨씬 뭡니까? 그냥 이 제품 서비스가 나온 것보다 고객이 더 만족해야지 이게 팔리는 거예요. 그죠? 1,000원에 살 만큼의 그 제품인데 고객이 만족도가 800이면 안 사있고 1,000원일 때도 살까 말까 하는데 한 2,000원은 만족도를 줘야 돼. 그래야 팔리는 거예요. 불티나게. 싸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이런 걸 오늘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이야기하는 게 결국 뭐냐면 T자의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결국은 내가 깊이 파기 위해서는 넓게 파야 돼요. 넓게 판다는 게 아까 포엠,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중에 기술은 이쪽이라고 보면 예술이라고 보면 사람, 자본, 마케팅을 알아야 된다는 거. 그게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 깊이 파야만이 높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깊이 파야지 건물이 높게 올라가는 건물일수록 어떻습니까? 깊이가 계속 깊어지잖아요. 그럼 멘탈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여기 그 지구는 수십 미터 이상 타고 들어가면 멘탈층이 있어요. 뭐냐면 멘탈 붕괴 그런 멘탈이 아니고 그 지각이 단단한 안반층이 나와요. 어디를 파더라도 거기에다가 기둥을 박아야 돼요. 그게 깊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퇴적층이 위에는 있지만 그 이상 내려가면 밑에는 근본적으로 큰 지각이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내가 만약에 여기서 성공을 하겠다. 그래서 CTO나 CEO가 되겠다. 그러면은 결국은 깊이 파는데 넓게 파야지 깊이 팔 수 있고 깊이 파기 위해서 깊이 파이는 높이 간다. 결국 뭐죠? 높이 가기 위해서는 넓게 파야 돼요. 넓게 판다는 게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전략적 접근 방법에 대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넓게 볼 수 있는 안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는 전략적 프레임. 그걸 가진 사람이 T자예요. 여기 보면 T잖아요. T죠. 그래서 삼성에서는 어떻게 보면 융합적인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이 삼성이 그래도 결과적으로 잘 되고 있는 이유를 보면 융합적 인재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뭐 삼성에 대해서 좋다, 호불호가 많지만은 결국은 삼성에서 본받을 그런 거다. 그래서 T자의 인간은 결국은 밑으로는 내부적 혁신 역량이 있는 사람이에요. 즉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외부의 분석 역량이 있는 게 이게 이제 융합 통찰력인데 결국은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찾아내는 융합 통찰력이 있어야 되죠. 이게 뭐죠? 외부 환경에 대해서 고객이 원하는 게 뭔가를 항상 관심을 가지는 거잖아요. 관심을. 그죠? 그리고 내부 혁신 역량은 뭐냐면 내가 뭘 잘하는지 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통찰하는 거죠. 명상을 통해서 하든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아가는 게 뭐죠? ICE. 그러면 이렇게 내부적으로 통찰 능력을 가지고 있는 ICU. ICU가 관심이고요. ICU가 뭐죠? ICU의 그런 필요성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고
I C는 뭐죠? 내가 그 사람 필요한 걸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죠? 배려. 그죠? 그게 나의 그 장단점 파악 능력입니다. 상대방을 아는 게 뭐죠? 지피. 나를 아는 게 지기. 같은 말이죠. 지피지기냐, 관심이고, 그걸 위해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걸로 제공하는 게 뭐죠? 그게 배려죠. 그거 말이나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배우에 대해서 이펙트, 니즈를 찾아내는 거고, 배려가 뭐죠? efficiency예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I can. 이쪽이 뭐죠? They want. They want가 뭐죠? I should. I should가 뭐죠? 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해. 그럼 나는 당연히 해야 돼. I ought to. I should. 그게 뭐죠? 미션. 이 부분이 미션을 정의하는 거고, 내가 잘하는 걸 찾아내는 게 이게 뭐죠? 나의 경력 개발이고, 이게 퍼스널 브랜드고, 그러면 세상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배려를 하는 게 뭐죠? 이거예요. my vision. 내가 원하는 거, I want. I want는 비전인데, 비전이라는 의미는 value입니다. value. 내가 하고 싶은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걸 하는 게 my vision이고 목표입니다. 목표는 뭐냐면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적 목표예요. 그 많은 것 중에 다른 걸 포기하고 이걸 하겠다는 게 그게 나의 꿈입니다. 근데 꿈이라는 게 사람들이 말하는 꿈을 찾는데 그는 이런 밸류 관점이 아니고 말하면 그냥 막 되게 좀 호황되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세상이 원해. 그런데 내가 I can C 할 수가 없어. 그럼 호황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라는 거는 제가 특허를 1,050건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내 머릿속에서 조금만 뭐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돌아가는 거야. 나도 모르게. 내가 될 것 같고 쉽게 할 수 있고 I can이 있고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바로 하면 돈이 들어와. 눈에 불을 켤 거야. 그게 I want고 my dream이고 내가 눈에 보이는 거잖아. 내가 보이는 건 my vision이고 같은 말이야. 즉 꿈이라는 거는 구체적인 꿈이라는 거는 나의 목표고 비전이고 이 부분이 미션이고 효과고 세상이 원하는 거고 니즈고 슈드고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관심과 배려가 뭐죠? 관심과 배려가 성경에서 관심과 배려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라는 게 이해가 되시죠? 세상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면 먹고 사는 건 해결된다. 그래서 성경적인 비즈니스 보면 성경을 제가 왜 관심을 더 가지냐면 성경에 그런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다 나와 있어.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이거야. 겸손해라.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라. 그 두 가지 핵심이에요. 겸손이 뭐죠? 겸손은 세상의 미소를 찾을 수 있는 안테나가 센시티비티가 높은 거예요. 내가 겸손하지 못하면 상대방을 보는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센시티비티가 없으니까 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그럼 돈이 안 되지. 그리고 항상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세상에 안 알아줄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겸손해라. 겸손이 뭐죠? 겸손은요. 이런 프레임을 만들 수 있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지혜. 이런 프레임을 차원을 발견해. 이걸 차원이라고 하는데 이 차원을 조합해가지고 이런 밸류에이션을 하고 내가 어떤 포지셔닝이 있는가를 겸손하게 찾아내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겸손과 같은 말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게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밥을 내가 떠먹으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너 많이 먹네 안 먹네 막 이야기하잖아. 근데 자 먹어 하면은 이 사람이 먹었어.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옆에 이렇게 줄 때는 어때요? 자기가 먹었으면 먹는 것보다 약간 더 많이 퍼져. 미안하니까. 옆에 자꾸 이렇게 돌려가면 나중에 끝에서 돌아오면 사람이 여러 명이 돌아서 내가 먹게 되는 밥은 적을까요 많을까요? 맞습니다.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서 내가 먹는 거는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사업의 확장성이 없다고 해요. 그걸 협업의 지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도네이션을 이렇게 조금 했을 때 그게 돌아왔을 때 야 이게 하느님이 나를 도와주는 건지 세상이 도와주는 지 나도 몰라. 근데 내가 1,000원을 냈더니 그리고 1,000원을 따면서 이 사람 앞에 이 1,000원이 그 많은 도움이 되라 하면서 기도 한번 해주고 이 돈이 그 노예같이 나의 그 공적 앞에 쌓아 이러고 딱 줘. 그럼 이게 돌아가지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뜬금없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것도 제가 말로는 표현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 박준범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전화를 왔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지 그런 건 잘 몰라. 근데 내가 이렇게 썼다는 것도 참 신기해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세상은 나를 알아준다. 네?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이 3년이라.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게 3년이고, 이렇게 사이클을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분들이 나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인식시키는 데까지 3년이 걸립니다. 같은 말이에요. 1만 시간에 걸리죠. 그래서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냥 내가 열심히 내가 내 잘났다고 밥 퍼먹으면서 열심히 해요. 마케팅이 되겠어요? 안 돼요. 뭐냐면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마케팅의 원리가 숨어 있어요. 그냥 내가 돈을 안 받더라도 일단 투자라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도네이션, 사랑을 실천해. 그러면 그 사람이 받는 입장에서는 고마움과 또 뭘 얻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원리.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인식시키는데 그거는 내가 성의의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진짜 진정성. 3년을 한다는 게 진정성이 없으면 못해요. 1년은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3년은 어려워요. 그 원리를 좀 알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제가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중고등부 이제 그 미션 스쿨에 또 이제 교사하고 그리고 또 한국장학재단에 또 비전 여기 부멘토고 그래요. 그래서 비전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그래 너희들 뭐 하고 싶니? 앞으로 뭐 하고 싶냐면요. 전부 의사, 변호사 아니 공부를 잘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교육 자체가 뭐냐면 내가 가치가 있으면 사람들이 인간의 욕구 중에 아까 관심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고 내가 과시하고 싶고 그런 게 내가 가치가 있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도와줄 거고 그리고 내한테 관심도 가져줄 거고 모든 게 해결된다고 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가치가 있어서 세상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기에 내가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리더십의 핵심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 관심을 받으니까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죠.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에 김춘수의 꽃 아시죠? 꽃. 김춘수의 꽃을 보면 그냥 인식론적 데카르트의 그 인식론하고 같은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딱 봤을 때 그게 인식을 안 했을 때는 덜 풀에 지나지 않았어. 근데 내가 그 꽃이라는 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물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으로 봤을 때 그게 국화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국화는 내한테는 가치가 있으니까 국화가 다른 사람한테 가치가 없는 거야. 친구 간에도 이분이 내가 모지란히 넓어가지고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이고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고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하겠다. 그걸 알고 내가 해줬어. 아니면 그 친구에 대해서 칭찬을 해줬어. 그 친구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자기 관심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리고 그래서 물질적으로 해결도 좀 되고 그랬어. 그런데 이 친구가 다른 데 갔더니 관심도 못 받고 배려도 못 받고 그럼 이 친구는 거기 가겠어요? 내 주변에 머물겠어요? 그럼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그걸 덕이라고 해요. 부덕하다. 덕이 뭐죠? 덕. 여기 칠판에 덕을 하면서 덕이 어떻게 되죠? 이런 말 어딜 덕자인가? 저도 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한자로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뭐냐면 어딜 덕자가 마음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마음을 얻는다. 덕입니다. 덕이라는 게 결국 마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덕이 생긴다. 부덕하다는 거는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심자잖아요. 이게 마음심자고 이게 어딜 덕자인데 그게 덕이거든. 이게 한자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장점이자 단점이 별로 외우질 않는다는 거.
인터넷 좋은 데가 많은 거죠. 그냥 보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 마음 심자, 마음을 얻는다. 저 부득하다는 거는 마음을 얻지 못해서 그렇다. 그 핵심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얻도록 노력하는 게 성공하는 거다. 결국은 리더십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통합적 인재로서 이 관심과 배려를 실천한다는 게 내부적으로는 내가 배려의 역량을 키우고 외부적으로 관심 역량을 키워서 어떻습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면 그 사람 클 수밖에 없죠. 내가 안 크고 싶어도 그냥 봉사야 봉사. 얼마나 좋아. 여기서 월급 받고 왔는데 뭐 일단은 생계는 해결되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사람을 위해서 진짜 저 사람이 뭐 하는지 알아내고 무조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하겠다. 그러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아마 한 20, 30년 후에 다 사장님들 계시면 절 찾아주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근데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하시네요. 그래서 거기에 사랑을 실천하면 먹고 사는 거 해결된다. 그러면 이건 좀 종교적인 이야기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제가 한번 불교하고 기독교를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기독교 같은 경우 하느님 예수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한테 하나님 관심을 표현하는데 인간이 이거를 눈에 안 보이는 걸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형상으로 아들을 보내가지고 고통스럽게 너희를 위해서 이 정도로 내가 고통스럽게 관심을 표하는데 이렇게 해서 관심을 배려를 한다. 그래서 너희들 대신 내가 한번 이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너희들한테 그렇게 관심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때요? 사람들이 관심을 못 받았을 때는 밸류가 없었는데 예수를 통해서 밸류가 생긴 거예요. 이거를 제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게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그 말이 정확하게 핵심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고 그러면 그 부처 시타르타는 어떻게 행복해졌을까? 저는요. 이건희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나 녹화가 되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님이나 거기 그 부처는 같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행복하냐면 우리는 어때요? 인생 60, 70까지 인간의 욕구 5단계, 5단계를 70까지 그러니까 돈의 욕구도 한번 좀 성취해보고 싶고 거기에 다 소비를 하는 거야. 돈도 좀 벌고 싶고 그 다음에 뭐 모든 걸 쾌락도 좀 느끼고 싶고 그 다음에 건강은 건강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근데 관심도 받고 싶고 그거를 우리는 5, 60대까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경쟁 속에서 해가지고 거기까지 갔어. 그리고 가봤더니 별거 없는 거야. 6, 70대는요 그때는 별거 아니라는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때는 늦어요. 그런데 우리 이건희 회장님이나 우리 부처님은 벌써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보니까 그냥 돈은 원하는 대로 있어. 거기다가 또 맘만 먹으면 그냥 후궁도 더 내리고 그냥 이럴 수 있죠. 패러 줄서 해가지고 그냥 오늘은 이해 거기듯하니.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안전 좋은 거 많이 먹어. 그리고 그 왕자로서 한인국의 왕자로서 인도에 관심 많이 받아. 자기가 원하는 과시를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써 정점에 한 올라가는 거야. 근데 별게 아니라니까 그때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겨우 한번 산이라도 올라가 봐야지 그 다음에 내려오지.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애가 이렇게 막 울고 있는데 그 장난감을 줬어요. 아니면 그 옆집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키우는데 옆집 애가 막 우리 애 장난감을 뺏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애는 일단 안 주려고 해요. 왜?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그걸 충분히 자기 거라는 포만감이 있을 때는 만족감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필요 없으니 그때는 이제 네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가 그렇다니까.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건 어때요? 그 욕구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큰 원리에 의해서 이걸 욕구를 다 만족시켜줘요. 불교는 어떻죠? 그걸 회피하는 거예요. 다 사쿠라, 사카. 아예 그냥 출가를 해버리죠.
그런 거를 안 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그거를 그냥 단절을 해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교는 회피적이고 기독교는 조금 더 적극적이라고 보는데 그 차이지. 행복이라는 건 진정한 자유예요. 자유는 뭐죠? 욕구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우리 그 유튜브의 법륜스님이나 그 강신주 박사나 이런 요즘 핫한 사람들 있죠. 다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몇 단 안 돼요.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진정한 자유. 요거로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다. 같은 말이고. 그럼 믿음의 의미가 뭐냐? 소망이 뭐냐? 그 의미, 믿음은 뭐죠? 믿음은 작게 실천을 했더니 좋은 영향이 오더라. 그럼 확신이 들죠. 믿음이 뭐냐면 신념이에요, 신념. 신념이 뭐죠? 생각하는 걸 믿는 거죠. 어떤 생각? 내가 생각하는 걸 내가 믿는 게 신념이에요. 신념 있게 행동한다는 건 내가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념이 생기는 거고, 그 프레임이 뭐냐? 전략적 틀이고, 전략적 틀이 뭐냐? 원리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인문학적으로 그냥 깊이 좀 들어가려고